자, 이 내용은 굉장히 참 재밌는 내용 같아요. 궁극적으로 어떤 걸 하고 싶냐 하면 우리가 이제 XSLT 문서가 있을 거예요. XSLT 문서가 있을 텐데 자바 코드 내에서 어떤 한 변수를 선언하고 뭐 가령 16이라는 n이라는 변수를 선언했다라고 치죠. 자바 코드에서 n이라는 변수를 선언해서 이 n이라는 변수에 선언된 값을 XSLT 문서에 전달을 해서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좀 신기하지 않나요? 어쨌든 뭐 이렇게 사용하고 싶을 때 이런 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동적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 XSLT 문서 내에서 제가 파람이란 엘리먼트가 하는 역할을 설명드렸어요. 이 파람이란 엘리먼트는 외부에서 전달된 값을 받아서 어떤 출력을 해주거나 베리어블 엘리먼트와 같이 하나의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파람 엘리먼트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XSLT 문서 내에서 제가 이렇게 파람이란 엘리먼트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파람이란 엘리먼트를 사용해서 파라미터 변수를 선언하는데 그 파라미터 변수의 이름은 파람인트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값은 아직 주지 않았어요. 값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파람인트라는 변수의 값은 실제로 뭐가 될지 몰라요. 물음표죠. 자, 그럼 제가 XSLT 문서도 한번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께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XSLT 문서예요. XSLT 문서인데 제가 이렇게 파라민트라는 파라미터 변수를 하나 선언해 놓고 파라민트라는 이 파라미터 변수의 값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요 밑에 그 시작 템플릿 안에 구문을 보니까 자, value of element를 써주고 select 하고 파라민트라는 위에서 선언된 파라미터 변수를 출력을 해줬어요. 자, 근데 제가 아직 이 파라민트라는 파라미터 변수에 값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값을 출력하래요. 그러면은 몇이 출력되겠어요? 알 수 없죠.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습니다. 왜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아요? 변수를 선언하긴 선언했는데 값을 할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프로그래밍에서 변수를 하나 선언했어요. 뭐 가령 C를 예로 들자고요. 변수를 하나 선언했어요. 그 다음 변수의 값을 할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변수를 출력해보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값이 출력이 되죠. 마찬가지로 XSLT에서도 변수를 하나 선언했어요. 근데 변수의 값을 할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변수를 출력해보면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아요. 변수에 할당되어 있는 값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XSLT 문서를 XML 문서와 같이 실행을 시켜보시면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이 XSLT 문서는 하나로 완전히 동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 자바 코드에서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방금 전에 선언된 그 파라민트라는 이 파라미터 변수에 자바 코드 내에서 값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트랜스포머 팩토리 클래스로부터 트랜스포머 객체를 생성하겠죠. XSLT 변환을 위해서. 자, 근데 이 트랜스포머 클래스에는 set 파라미터라는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set 파라미터 이 메소드가 하는 역할은 XSLT 문서 내부에 선언된 파라미터 변수에 값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set 파라미터라는 메소드예요. set 파라미터 메소드는 두 개의 인자를 갖습니다. 첫 번째 인자는 XSLT 문서에 선언된 파라미터 변수의 이름, 그리고 두 번째 인자는 파라미터 변수로 전달할 값을 인자로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setParameter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첫 번째 인자로는 XSLT 문서에 선언된 파라미트라는 변수 이름을 줬고 파라미터 변수의 이름을 줬고 그리고 두 번째로 10이라는 값을 전달한다고 이와 같이 값을 적어줬어요. 자, 그러면은 이 자바 코드를 가지고 변환을 수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XSLT 문서에 파라미터 변수로 선언된 이 파라민트라는 파라미터 변수에 값이 10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XSLT 문서에서
이 XSLT 문서를 가지고 실행하게 되면 몇이 들어가게 되겠어요? 10을 전달했으니까 10이 출력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컴파일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자바 코드부터 우선 한번 보죠, 그 전에. 자, 자바 코드 보니까 뭐 XSLT 문서와 XML 문서를 소스 객체로 생성을 하고, 그리고 스트림을 위한 결과를 담을 리절트 객체를 생성했어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팩토리 객체 생성하고 트랜스포머 객체를 생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객체의 set parameter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XSLT 문서에 선언된 파라민트라는 파라미터 변수에 10이라는 값을 전달해라 라고 하고 변환을 수행을 해서 HTML 문서를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catalog.html이라는 HTML 문서를 생성했어요. 자, 그럼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실행을 했더니 HTML 문서가 생성이 됐습니다. 자, HTML 문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ML 문서를 열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1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됐죠. 자, XSLT에서는 지금 파라민트라는 이 파라미터 변수에 값을 할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값이 출력되지 않아요. 근데 자바 코드를 가지고 파라민트라는 파라미터 변수에 값을 전달해서 변환을 하니까 이와 같이 10이란 값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법은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뭐 JSP를 이용해서 XML을 이용한 동적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뭐 JS뿐만 아니라 자바를 이용해서 동적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특정 노드를 이렇게 동적으로 선택을 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법이에요. 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 XML을 이용한 움직이는 배너를, 그러니까 동적으로 매번 페이지 접속할 때마다 동적으로 변환하는 배너를 만든다든가, 혹은 뭐 변환을 하는데 어떨 땐 이렇게 변환을 하고 어떨 땐 또 저렇게 변환하고, 뭐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경우에 뭐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XSLT 프로그래밍의 제가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어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 뭐 XSLT를 이용한 변환 방법, 그리고 출력물 지정 방법, 그리고 어, 파람 엘리먼트를 이용한 동적인 프로그래밍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XSLT를 뭐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공부해 보시면 참 재밌다라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8장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